실전에서 매매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흥구석유 중동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좋은 주식이다, 이거 하면은 수익 나겠다, 요 정도까지는 간단하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을 투자하면 돈 벌겠네, 수익 나겠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거 단타 쳐도 괜찮은 거 아니야? 단타 치기 좋은데 빨리 수익 내봐야지, 이런 욕심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누구나 그 정도 생각은 할 법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남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날까? 어떻게 해야 잘할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 같아요.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건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데서 만약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괜찮어, 안 괜찮어, 세모도 그냥 있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그냥 큰 틀에서는 괜찮아, 괜찮을 때는 수익 나는 상황, 안 괜찮아, 수익 안 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갔을 때, 이런 경우가 남는데, 이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자, 동그라미로 갔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수익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만 남겠죠. 이거 수익 챙길까? 아니면 더 갈 거 기대하고서 그냥 냅둘까? 뭐 등등 나름의 행복한 고민으로 이어질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고민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선택이 남는, 뭘 선택해도 나한테 당장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결국에는 수익을 더 많이 챙기기를 시도하느냐 아니면 지금 수익을 챙기느냐, 요 정도만 남으니까 행복한 상황이죠. 그런데 안 괜찮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흐름으로 갔어요, 하락할 때, 이때는 어떨까? 일단 원치 않는 고민이죠.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의 시점에서 회피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도망가거나 등등의, 그냥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는 되게 중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최소한 지려고 하고, 책임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기본값, 아니면 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서 내가 원치 않는 흐름으로 갔는데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이제 언뜻 이해하기에는 손절을 한다, 손해를 지금 보더라도 더 큰 손해를 막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떠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나 대가를 치렀잖아, 손실을 봤잖아, 그러니까 나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돈으로 막은 건 맞는데, 그게 저는 투자자의 행동에서 책임을 졌다라고 생각 들진 않아요. 책임을 진다는 거는 흔히 말해서 물렸잖아요. 그 물린 상황에서 풀어나가 보는 거예요. 짜증 나겠죠. 시간도 걸리고 감정적으로 그 매매할 때마다 계속 건드려질 겁니다. 근데 이거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풀어나가 보면서 내가 여기서 왜 물렸고, 어떤 템포와 어떤 비중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 미묘한 디테일한 그 느낌과 경험을 가져가야 돼요. 그거를 쌓아가야 된다. 이게 저는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단타 같은 거를 치려고 이런 데서 매매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더 올랐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수익 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말고 이전에 요 상황에 놓였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많이들 생각하는 단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매도는 해야 되고, 또는 아니면은 내가 산 시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도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이때 잘라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사는 게 1번이죠.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게 2번입니다. 1번에서 2번까지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근데 1번에서 2번까지 사이클이 도는데 2번에서 결국에는 매도 손절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 다시 1번을 시작하겠죠. 다른 종목으로, 다른 타이밍에, 다른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슈로 막 1번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떤 자리에서 사면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등등을 계속 고민하면서 잘 찾기 위해서, 잘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2번을 그냥 인위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진짜 발전이 된다라는 거는 나중에 잘하고 나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전에 진짜 발전이 되려면 이 2번 상황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책임까지 져보는 그 경험을 쌓고 그 노하우를 충분히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었을 때 내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질 때 어려운 상황이 오는지까지 명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1번을 좀 솎아내고 골라내고 구분하면서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굳이 단타라고 구분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매매가 훨씬 더 쉬워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주식을 잘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떨어진다고 해서 어떤 특정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그렇게 주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단타를 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책임지지 않는 매매의 전형일 것 같아요. 그쵸. 책임을 회피한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거는 괜찮겠지, 지금 시장은 괜찮겠지, 이 종목은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주식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그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름 그 안에선 잘 될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식을 고르다가 조금 더 괜찮은 주식을 고르고 성률도 올라가고 뭐 그런 일은 생길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잘하게 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런 주식의 반대편에서 하고 있는 게 샀으면 일단 내가 상가격보다 올라가는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이라는 게 다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버하는 거죠. 손절하지 않고 내가 고른 내 새끼 나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물타기도 하면서 평단을 낮춰가면서 책임을 지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손절하지 말고 존버하거나 물타기해.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한번 끝까지 그 사이클을 경험해봐. 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잘 구분해보면은 그냥 단순히 존버다. 이건 또 책임감은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 평단보다 올라가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그건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올라 떨어져가지고 심판받는 거지. 내가 나의 능동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결과를 내가 만들어 간다랑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냥 사실 운명을 심판받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능동성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가 본다. 네. 그게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결국은 주식을 잘 하려면 본인이 능동성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중간에 끊어내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존버 때리고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사팔 하라는 얘기인가요? 사고 팔고 해서 뭐 여기서 판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잡고 올라가고 막 그런 걸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으세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또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시작은 그래 되게 이상하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 생각들 있잖아요. 물타기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4848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거기서 시작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 존버나 손절보다는. 근데 물타기하고 4848 하는 이유가 뭐냐? 능동적으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하는 것들로 이해하면은 좀 네.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아냥되는 이유는 4848 그거 그냥 뭐 의미 없이 수수료만 많이 나오는 그냥 증권사만 배불리는 짓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아니다. 증권사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책임지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다. 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내 배 부르고자 하는 행동이란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투박하고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야죠. 그러면은 잘해질 수 있다. 이거는 노력으로 잘해질 수 있으니까 능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엔 못했지만 훈련해서 잘해질 수 있다. 분명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주식이란 거를 잘하려면 결국은 내가 능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려면은 여기서 이제 물타기 4848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뭘 의미하냐면 물을 탐으로써 비중을 늘려가고 4848 하면서 파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중을 이제 관리를 해나가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내 평단이 움직여질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마구잡이로 사고 팔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투박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템포도 조절을 하면서 뭔가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시기를 이제 가늠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련된 매매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든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련된 사고 팔고 매매를 해 나가면 그러면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게 또 본질적으로 의문으로 남기는 해요. 왜냐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내가 사고 팔고도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이 좋아서든 종목이 좋아서든 올라가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수익도 많이 내는 거니까 뭔가 좀 좋은 주식을 고르는 선구안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좋은 시기를 가늠하는 그런 타이밍적인 노하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게 좀 잘 안 맞았을 때 그 이후에 대처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사고 팔고만 잘하면 된다라고 들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사고 팔고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근데 이런 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사고 팔고 세련되게 사고 팔고를 할 줄 알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까지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제일 앞에서 내가 이거를 시작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선구안이라고 하죠. 구별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종목 선정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계좌 관리라든가 운영 노하우라든가 아니면은 수익을 어떻게 좀 더 극대화시키고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확률을 더 높여갈 수 있는지, 그런 전략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정말 더 많이 쌓여야겠죠. 그건 경험치이기도 하고 노하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 과거에 생각해보면 이런 거를 배움에 있어서 되게 갈증도 많았고 정말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배워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자기 능력껏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때로는 내 능력을 벗어난 결과가 나옵니다. 뭐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근데 그거는 진짜 때로는이고, 그냥 되게 상식적인 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주식도 결국에는 내 능력껏 만들어진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좋은 종목 고르는 능력, 그냥 뭐 시기를 잘 맞추는 능력,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좋지 않은 종목을 골랐을 때도, 좋은 시기가 아닌 때 주식을 했을 때도 내가 능력껏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컨트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위에 덧붙여져서 자기 능력 위에 좋은 종목을 고르고 자기 종목 위에 좋은 시기를 가늠하는 그런 게 덧붙여지는 거지, 그냥 기본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게 달라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는다고 해도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기를 건데 라는 거를 설명했을 때,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어니스트님이 책임을 진다, 이런 단어로 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주식하면서 본인의 그 선택한 종목을 끝까지 제대로 올바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주변에 있나 한번 둘러보세요. 본인 포함해서. 그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을 찾기가 되게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갖춰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책임지는 능력, 책임을 왜 져야 되는지, 뭐 그런 것부터 당위성,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주식이 달라질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식,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주식 진짜 잘하는 사람, 어떤 유튜버 등등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책임지는 그런 매매 같은 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맞는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그걸 다 할 줄 알고 잘하게 되면은 마치 책임에서 좀 벗어난 듯한 매매를 하더라도 실제로 애초에 책임질 상황을 만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초보자의 매매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잘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잘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주식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하고 싶은 사람, 잘해야 되는 사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건 뭘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보는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다 책임을 질 줄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책임질 상황 자체를 별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덧붙이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오래 해서 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5년 10년 해서 그래도 좀 주변 사람보다는 잘하게 되고 수익도 꽤 만들어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식을 잘하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뭘 해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망했어.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경험치로 남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보니까 망했어. 이것도 해보니까 망했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망하는 경험치를 많이 쌓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엄청 하고 돈 엄청 날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닌 다른 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거 같아요. 아, 이런 거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는 거니까 요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운도 맞고 아다리가 맞으면서 여기서 돈을 버는 건데, 이렇게 해서 주식을 잘하게 되는 게 되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냥 5년 10년 해서 주식 잘했다고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안 되는 거 건드려 보면서 이제 몸으로 온몸으로 깨닫고 그러면 여기서 날리는 돈이 너무 크잖아요. 시간도 너무 크고 결국은 여기서 5년 10년 날리면은 주식으로 성공과는 정말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네가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이거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건 여기서 적어도 돈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고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또 책임지고, 책임지는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돈도 쌓이고, 아, 이렇게 책임을 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 네모 같은 매매를 하든 동그라미 같은 매매를 하든 이 위에 계속 얹어져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1번 길로 가실래요? 2번 길로 가실래요? 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확률도 낮고 시행착오도 되게 오래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위험한 도박 같은 주식을 하실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 방향으로 가실래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네모의 사이즈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커요. 이게 모이고 쌓이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능력적으로 되게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번의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이거를 찾는 건데, 이 찾은 것만 할 수 있어서 되게 매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을 그래도 그나마 몇몇 있는 사람들의 매매를 보게 되면은 매매 자체가 되게 협소합니다. 좀 뭐랄까, 할 수 있는 매매가 작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시기빨, 시장빨, 종목빨 이런 거 되게 영향 많이 받게 돼요. 저는 뭐 일단 여기서 5년 10년 낭비했다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잘하게 되면 이거 정말 너무 손해거든요.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시간의 복리도 있고 금액의 복리도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확률도 낮고 저기서 잘 되게 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게 함정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낮은 확률에 뭐 어쩌다가 그냥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닐 수 있다. 일단 저희는 그 편견부터 좀 깨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다른 방향에서는 뭐 조금 능력적으로 부족하고 수학적 재능 없고 계산 잘 못하고 그런 분들도 이런 것만 잘하면은 잘 되는 케이스 저희 운영하는 클럽 안에서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냥 평범한 분들인데 잘 쌓아가고 만들어가면서 본인 매매할 수 있는 것들 키워나가는 분들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 하면서 많은 회원분들 데리고서 그분들 매매하는 것들 다 잡아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책임지는 건지에 대해서 표본 매매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 가이드도 해드리고, 실전 안에서 그러면서 수익 만들어가고 실력 키워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드리는 공간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 하는 투자클럽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희 외국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서울 지방 가릴 거 없이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이나 영상 설명란 보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지사항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한번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